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9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요. 방금 읽어드린 시는 이종록의 의자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플러스를 보고 수학자는 덧셈이라고 하고 교통경찰은 사거리라고 하고 총잡이는 가늠자라고 하고 농부는 허수아비라고 합니다. 스위스 국민들은 국기라고도 하고 간호사는 적십자라고도 하고 약사는 녹십자라고 하지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관심과 마음이 그 사람의 시각이 됩니다. 시에서 어머니는 허리가 아프다 보니 뜰 앞에 활짝 피어 매달린 꽃도 그리고 열매도 마치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아하,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의식과 공감의 확장이 소통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과 공감을 통해 손을 잡고 싶은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해 봅니다. 예민이 부릅니다.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자꾸만 낯설어 보이는 세상. 몸과 마음과 체력이 좋고 외부 활동도 즐거웠다. 날마다 감사해도 모자랄 것 같은 나날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있었다. 내게 익숙하던 것들이 자꾸 낯설어 갔다. 나도 이전의 내가 아닌데 최악으로 낯선 건 덕이었다. 그를 견딜 수가 없었다.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으로 타의 모범이 되게 26년을 살아왔는데 뭔 일인가. 결혼식 때 나는 순종서약을 한 아내 아니던가. 그를 존경하고 받들며 나를 갈아 넣었지. 하지만 이젠 인꼬 부부도 스위트홈도 다 개소리로 들렸다. 껍데기는 가라. 나를 향해 그를 향해 어느 날 욕이 터져 나왔다. 그와 대화하면 숨이 막히고 답답해 암이 재발할 것 같았다. 우리 관계의 대전제를 다시 물었다. 그따위 결혼 생활에서 나는 솔직히 제대하고 싶었다. 내 몸이 있거니 나는 거역할 수 없었다. 나를 누른다고 돌이켜 생각한다고 자기 검열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나는 그와 날마다 싸우며 공부했다. 2016년 3월 20일 일기. 덕이 결혼생활 내내 고수해온 대전제는 틀렸다. 남녀 문제는 여자에게 달렸다. 남자는 모르고 능력 없고 들을 귀도 없다. 고로 여자가 해야 한다. 이게 바로 불평등이다. 신라권 연암 관계란 함께 노력하고 피차 배려하고 사랑하며 만드는 공통과제다. 그걸 부정하는 그는 남편 아닌 아들이다. 무책임이고 폭력이다. 수리산 임도 같이 걸으며 대전제 안 바뀌면 우린 같이 못 산다. 내가 거듭 소리를 질렀다. 그가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 같다. 이건 혁명이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김하숙 선생님 내 몸을 내가 접수한다를 쓰신 우리 김하숙 작가님을 모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하숙입니다. 네. 지난주 방송하시고 좀 어떠셨어요? 아, 너무 신났죠. 주변에 막 뿌리고 듣고 연락도 오고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마 선생님 여러 이제 책을 내시고 북콘서트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 가운데 그런 북콘서트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래도 말씀하실 것들이 많으셨을 텐데 저희는 이제 짧은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하실 말씀이 많았는데 이제 쳐내고 하셨던 아쉬움들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좀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꼭 말씀하셔야 될 것들만 가지고 말씀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좀 해본다면 선생님이 간암이 걸리시고 나서 50대 초반에 그리고 그 간암을 치료하시는 과정에서 현대의학을 거부하시고 자연치유로 그래서 내 몸을 내가 접수한다는 이제 정신을 가지시고 자연치유를 통해서 간암을 극복하신 이야기를 쭉 들려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단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좀 해주셨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몸을 고쳤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몸을 고쳐가는 과정 속에서 보수 기독교인의 그것도 목사님의 삶으로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정말 잘 살아왔는가 한 명의 인격자로서 내가 또 한 명의 여자로서 제대로 살았는가를 살펴봤을 때 내 암이 단순히 육신적인 암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적인 어떻게 보면 교조화된 도구마 속에 갇혀진 그리고 이 사회가 남성 위주의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곳 속에 내가 갇혀서 혹시 그것이 나에게 또 하나의 암이 아니었을까를 깨달아가는 과정으로서 육신적인 몸이 나에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깨닫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이제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좀 진행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가 따로 질문을 안 드려도 우리 선생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것들을 쭉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가능한 한 제 얘기는 줄이고 우리 선생님 이야기를 주로 듣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선생님이 궁극적으로 이제 페미니즘을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 시간에 짧게 제가 인트로로 말씀드렸던 것이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이렇게 인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 선생님께서 그 책이 나름대로 히트를 치고 여러 가지 유행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여성과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을 소외시키고 아주 어떻게 보면 우아하게 여성을 옥죄는 그런 대표적인 책이다라고 말씀을 저한테 이제 사적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주시면서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읽은 그 부분도 비슷했죠, 그죠? 네. 저희 남편의 지론이 남녀 문제는 여자가 하는 거다. 왜냐하면은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남자는 금성에 왔고 여자는 그지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 왔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 다르단 말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그 다름을 인정한다고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남자는 여성의 감정을 안 돌보고 소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동굴에 들어가 있으면 그대로 인정해라. 그래 여성 그 과정에서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굉장히 좌절하고 깊은 바닥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다시 털고 일어나서 결국은 자기 감정을 소화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책에 나오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 저희 남편처럼 여성을 돌봄 노동과 지금 모든 가부장제가 그렇게 해왔듯이 감정 노동과 어떤 인간 관계를 위한 역할을 하도록 마치 굉장히 여성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남성의 인격이 불완전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게 하고 그 모든 짐을 여성이 지게 함으로써 남성은 오히려 더 권력자의 자리에 있게 하는 그 문제였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을 굉장히 좋아했고 저의 짝꿍과 함께 사실 열심히 읽고 심지어는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도 똑같네 이렇네 하고 굉장히 공감하면서 사실은 살았었어요. 예, 지금 제가 아까 읽은 분처럼 결혼 26년간 아주 그 이분법적인 남녀 젠더 본질주의를 하죠, 그죠? 그렇게 살았는데 암 수술 이후에 제가 읽은 것처럼 갱년기 에너지가 저를 이제 어떤 온 몸과 마음을 휘몰아쳤어요. 저도 그걸 빨리 눈치를 못 챘고 처음에는 왜 이렇게 이 남자가 답답하지? 전에는 제가 굉장히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 목소리도 부드럽게 말할 정도로 제가 그 남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그런 아내였거든요. 근데 숨이 막히고 답답해서 남편을 못 보겠어요. 그리고 제 몸 안에서 올라오는 그 분노가 이제는 내가 이런 삶을 원하지 않는구나. 제가 병원을 박차고 나올 때 느꼈던 그 감정과 똑같은 색깔인데 26년간 살아왔던 남편이 어느 날 다르게 보이는 거죠. 다르게 보기 시작하니까 그의 논리에 내가 얼마나 맞춰주면서 살았던가 이것이 한순간에 깨달아지면서 이 짓은 그만해야겠다. 딱 바로 군대 다니는 우리 아들이 떠오른 거예요. 네. 군대 가면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군대 규율을 따르잖아요. 그리고 상관이니까 속으로 정말 경멸할지언정 계급 앞에서는 복종하잖아요. 제가 가부장제가 설정해 놓은 결혼 생활 내가 그렇게 해왔구나. 그것을 신앙과 어떤 돕는 배필 여성의 미덕이라고 포장을 해서 가부장제 안에 살았구나 하는 게 어떤 한순간에 머리가 딱 얻어맞는 것처럼 깨달아지니까 이제 남편하고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배워온 성경 구절들, 성경에 흐르고 있는 정신을 다시 봐야 했고 밖에서 읽고 들어온 책들을 계속해서 같이 읽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자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이제 제 천명의 청취자로서 네.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그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도 그렇고 지금 말씀해주신 그 읽어주신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 네. 전에는 그것들에 동의하면서 같이 읽고 예. 공감하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하시다가 네. 어느 순간 그 안에 숨어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보시고 내 안에서 그런 내적인 이제 각성이 일어나게 되셨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냥 단순히 몸에 병이 걸렸다고 해서
그것이 각성이 그냥 일어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 어떤 계기로 해서 그 됐는지를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서 또 풀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처럼 제가 2년 정도는 수술 후에 책만 보고 영화만 보면서 혼자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자연 치유한다고 할 때 이제 겉으로 보면 자연식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고 단식을 하고 이런 생활을 했잖아요. 그거 외에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은 내가 이전에 읽고 싶었는데 못 읽었던 책이라든가 계속 책을 읽고 자연 치유가 가지를 뻗어서 다양한 이제 독서 생활, 영화 보는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2016년이 딱 되는데 제가 새해를 딱 이제 맞으면서 한 가지 결단을 했어요. 아, 내가 지금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아까 일기에 나온 그 부분처럼 그 뒤에 가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잠깐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격주 서평쓰기 토론 10만 원. 인터넷 공지를 보자마자 나는 바로 등록했다. 내가 하고 싶은 글쓰기와 토론을 함께하는 강좌였다. 2년을 수도자처럼 홀로 소련했으니 이제 사람들과 어울려 공부하고 싶었다. 다른 목소리를 듣고 내 속에 와글거리는 목소리를 내뱉고 싶었다. 2016년 새해부터 나는 글쓰고 토론하러 서울로 나다니는 학생이 됐다. 네, 아까 읽은 그 부분보다 조금 앞에 제가 있는 인용인데 저의 목마름이 뭐였냐면 아까도 말했처럼 목사 사모다 또는 크리스찬으로서 여성은 이러해야 된다는 이분법 속에 딱 갇히는 순간 저는 제 의견을 마음 놓고 말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혹시 믿음이 없어 보이나? 이렇게 말하면 남편을 순종하지 않는 여자처럼 보이나? 계속 제가 옥죄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저 안에 쌓여 있었어요. 근데 딱 몸이 아프고 나니까 내가 정말 뭘 원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지 할 때 단 하나 자유를 원했어요. 이건 제 몸과 마음이 그렇게 원하니까 막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건 아니고 내 마음이 그런 걸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좋아.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나는 자연치유할 거야 해서 자연치유를 했고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내 스스로 나를 한번 볼 거야 싶어서 내가 관심 있는 책들을 막 읽었어요. 존 그레이 같은 그런 책 말고도 이 세상에 책이 참 많잖아요. 자연스럽게 페미니즘 책도 읽게 되고 다양한 책을 읽다가 보니까 아 내가 이걸 혼자 읽고 말 게 아니라 나가서 한번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제가 인용한 것처럼 다른 목소리도 듣고 내 속에 와글거리는 목소리를 내뱉고 싶었다. 어쩜 이 표현을 썼나 몰라요. 예, 그래서 남들은 뭐라고 할까 나의 이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 거를 말하고 싶어서요. 근데 뭐 아무나 붙잡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론에 등록하고 글쓰기에 등록하고 계속 서울로 나다녔어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책을 접하다 보니까 아, 내 삶이 좀 막혀 있었구나가 보이고 자연스럽게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안목이 점점점 더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제 의식화가 되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사모님으로 사실 때는 분명히 내 몸과 마음에서 그런 갈망과 아우성은 있었지만 그렇죠. 그것이 내 언어로 표현이 안 되고 그냥 막연하게 내 안에 근데 그것이 내 언어로 표현이 안 되니까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네. 몸이 아프시고 그래서 내가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글을 쓰다 보니까 내 언어를 찾게 됐고 그 언어로 표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각성이 되셨다는 네, 말씀이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책 읽는 여자는 위험하다는 책이 있던데. 맞죠. 예. 그리고 남자들이 사실 여자가 밖으로 다니는 걸 싫어하잖아요. 네. 다른 목소리 듣고 오니까. 대표적인 경우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2016년 굉장히 이제 매주 나가서 책 읽고 토론하고 책 읽고 내 목소리를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생각하는 거는 저렇구나. 저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네. 또는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우리 안에 다 공통적으로 있는 어떤 보편적인 공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어느 날 잊을 수 없는데 정희진 선생님이 쓴 아주 친밀한 폭력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책이냐면 가정 폭력 피해 여성들을 이제 상담하고 연구해서 그걸로 논문 쓴 그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토론하고 한 가지 깨달았어요. 내가 가정 폭력 피해
여성들과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구나. 아, 더 놀라운 것은 그 책 속에 등장하는 폭력 남성들의 언어와 행동과 가치관이 누구의 것으로 보였을까요? 남편 목사님. 네, 남편의 것으로 보였어요. 제가 그날 책을 들고 너무 가슴으로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폭력 아래 살고 있는데 속았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 남편은 1%에 드는 좋은 남편으로 통했습니다. 가사노동도 굉장히 잘했고요. 저를 굉장히 부드럽게 대했고요.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러나 제가 그 책 속에 관통하는 한 가지를 봤어요. 가부장제. 가부장제는 남성을 근본적으로 여성보다 우위에 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성이 남성을 받들고 심지어는 제가 결혼 생활에서 결혼식에서 순종 서약했다고 했잖아요. 하여튼 남성에게 목소리를 주고 남성적 가치관과 그 언어와 논리를 보편타당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여성은 이상하다거나 틀렸다거나 까다롭다거나 이상한 그쪽으로 밀었거든요. 네. 제가 바로 그 아래서 굉장히 억눌려 있다는 것을 그 책을 보고 집에 와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어줬어요. 어떤 대목을. 예. 안 봐라. 우리는 폭력 부부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 남편은 완전 충격받죠. 1%에 듣는 좋은 남편인 줄 알고 살아왔으니까 그때까지 제가 직접 읽어주고 본인에게 반드시 이 책을 읽어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대전제를 다시 질문하자. 그때 남편도 조금 눈을 떴어요. 아, 맞네. 책 읽고. 그러나 문제는 나를 위해서 약간 시혜를 베풀듯이 책을 읽어주고 그런 역할이었죠. 그러면 제가 고맙다. 옛날에는 그래서 나의 의견에 동조해줘서 고맙다. 이런 식이었는데 저의 내면은 이미 내가 폭력 남편하고 산다면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실래요? 헤어지라고 하겠죠. 그렇죠. 예. 제 안에는 이미 헤어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구조 깔려있는 가치관이 안 변하면 내가 아무리 부드럽고 좋은 남편하고 사는 줄 착각해도 나는 폭력 아래 사는 여성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 딱 보니까 나한테 책 읽어주는 걸 시혜를 베푸듯이 하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 문제야. 우리 이거 바꾸지 않으면 이혼밖에 길이 없다. 제가 네. 선언을 했죠. 네, 자,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 제가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방송을 제 와이프도 들을 건데, 네, 불안한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해주신 네, 김유나의 길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이 길이 옳은지 다른 길로 가야 할지 난 저 길 저 끝에 다다르면 멈추겠지 끝이라면 가로막힌 미로 앞에 서 있어 내 길을 물어도 대답 없는 메아리 어제와 똑같은 이 길에 머물지 몰라 저 거미줄 끝에 꼭 매달린 것처럼 세상 어딘가 저 길 가장 구석에 갈 길을 잃은 나를 찾아야만 해 어둠이 오기 전에 긴 벽에 갇힌 나의 길을 찾아야만 하겠지
네, 김윤아의 길이었습니다. 자, 이 노래 추천해 주셨는데 이 노래의 어떤 부분 때문에 추천을 해 주셨을까요?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책도 결국은 길 찾기고요. 저의 인생에서 저는 과거에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제가 암수술 이후 갱년기를 겪고 배민진을 만나면서 일생토록 우리는 내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구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그걸 누군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 길은 내가 찾아가는 거다 하는 그 목소리가 굉장히 공감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제 병을 만나시고 나서 동시에 길을 찾으셨고 그 길이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내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잘못된 내가 원하지 않는 길에서 끌려온 길이었고 근데 그것이 내가 가장 믿고 존경했던 남편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길이었다는 걸 알고 그런 남편한테 2년 동안 줄기차게 얘기를 하셨을 때 일반적인 남편 같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겠지만 우리 부께서는 목사님이시고 그것도 보수적인 교단에 또 말씀으로는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대우해 주시고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내가 당신은 폭력자야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남편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되게 치열했으셨을 것 같은데 한번 과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이 이제 문제는 병이 딱 나고 보니까 내가 뭐를 바꿔야지 병이 다시 안 걸리지 했을 때 가장 원하는 게 자유였고 저는 어릴 때부터도 말하기를 되게 좋아했고 질문이 많은 아이였어요. 근데 보수 기독교 안에서 묻지 마 순종. 그쵸? 제가 그게 그렇게 나를 심각하게 병들게 했으리라고 그때까지도 사실 몰랐어요. 문제는 수술 이후에 다양한 책을 읽고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가슴 속에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분노가 올라오니까 제가 남편에게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이전에는 항상 조근조근 말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제 목소리 톤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남편에게 요렇게 부드럽게 했다가 저렇게 부드럽게 했다가 아니라 이제 진짜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되게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 하면 과호흡이 일어났어요. 마치 내 안에는 하고 싶은 말이 수만 가지인데 병목 현상이죠. 병목 현상이죠. 이 밖으로 내뱉는 이게 어느 말을 먼저 할지 모르고 내가 이렇게 말해도 저 인간은 분명히 못 알아들을 것이고 나를 이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깊은 엉어리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진짜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숨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화에 흔히 숨 막혀서 넘어가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다 가슴이 답답해서 눈물을 쏟으면서 쓰러질 것처럼 숨을 못 쉬었어요. 그때 제 남편이 굉장히 놀랐어요. 내가 저 아내를 숨 막히게 했구나 하는 걸 자기가 처음으로 바로 느껴지더래요. 거기서는 어떤 코스프레로 안 되는 거죠. 내가 당신 사랑해 뭐 부드러운 말로 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겠는데 그동안 귓구멍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당신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남편이라고 마지막으로 축해주고 끝냈거든요. 다 못 알아듣는 느낌이 들어도. 근데 제가 너무 숨이 막히니까 이제는 내 말을 안 하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제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암이 재발해서 죽든 우울증 걸려 죽든 그죠? 나는 말을 하지 못해서 숨 막혀 죽을 거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 솔직한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남편이 처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게 이제 확 들어왔대요. 왜냐면 남편이 아내의 돌봄과 보살핌과 존경과 어떤 그 사랑 안에서 자기는 전혀 감정 노동하지 않아도 이를테면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다 품어주니까 제가 잘못 살았던 거죠. 이제 그때부터 귀가 조금 열리면서 뭘 하면 될 것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같이 이야기하게 됐죠. 저는 일단은 내가 읽은 책들 중에 다 읽어라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도 솔직히는 조금 시혜적이더라고요. 이제 그게 결정적인 한 때가 또 오죠. 얘기 좀 계속해 주세요. 네. 책을 이제 아까도 그 가정 폭력 범들하고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했으니까 이제는 본인이 실제로 그 문제를
본인의 의문과 본인의 고뇌로 풀어나가야지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인정할게 이거는 아니에요. 문제 해결 길이 아닌 거죠. 제가 어느 날 다시 2017년이 올 무렵에 1년간 했지만 새해를 맞을 거 생각하니까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출을 좀 해야겠다. 네. 제가 말로 하고 가출했어요. 왜 그러냐면 새해를 당신과 또 살아야 할지 난 자신이 없다. 왜냐하면 매번 이렇게 싸우고 설명하고 그는 또 들어주는 척하고 또 안 변하는데 사실은 이 가부장제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그 틀이 계속된다 생각하니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계속 말해도 본인은 저를 붙잡고 살겠대요. 네. 그러니까 현실 인식을 못하니까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면 나랑 살 수 있을 줄 알고. 근데 제가 딱 다른 눈으로 딱 세상을 보니까 왜 모든 여성들이 이혼하는지, 왜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보면 남자를 버려버리는지 제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끝내야 된다 우리는. 왜냐하면 안 바뀔 걸 아니까. 저희 친구들도 하거든요. 남자가 안 바뀌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마음을 먹었죠. 알았다. 제가 가출에 돌아와서 이제 분명히 말했어요. 공부를 주체적으로 안 하는 사람은 소용없다. 당신이 설교하다가 성경 연구하다가 막히면 책 찾아보지 않냐. 무슨 새로운 책이 나왔다 그럼 궁금해서 보지 않냐. 근데 왜 페미니즘 책은 죽으라고 직접 안 골라보냐. 예. 제가 던진 것만 보냐. 내가 던진 것만 보냐. 여기서 이미 막혔다. 너 안에 이 문제를 직접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뭐 그 핑계는 두려워서 이건 뭐라고 하든 소용없다. 나는 너에게서 희망을 못 보겠다. 그래서 그날 이제 남편이 같이 가자. 그러면 서점에 한번 가보자. 데이트 신청할게.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서울의 큰 서점에 갔어요. 네. 저는 이제 어쩌나 보려고 이제 딴청을 부렸더니 혼자 페미니즘 코너로 갔어요. 네. 그리고 계속 책 고르고 있고 저는 딴 책만 열심히 봤더니 다 고르고 온 그 책이 나쁜 페미니스트라고 네. 예, 그 책이었어요. 록상계이의. 보상계 붉은색으로 돼 있는. 예. 그래 뭐가 그 책이 좋아서 골랐나? 그 많은 책 중에 물었더니 미국의 백인에 의해서 흑인이 지배받는 문제와 가부장제에서 남성에 의해서 여성이 지배받는 문제가 딱 같은 맥락으로 보이더래요. 네.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좋은 남편인 척 해봤자 이미 기울어진 가부장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착한 척하는 노예 주인에 불과하다. 요게 딱 보여서 그 책을 이제 골랐대요. 예, 목사님 훌륭하시네요. 그 책 사실은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예. 왜냐하면 미국의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얘기를 끌고 오거든요. 네. 우리가 못 읽어본 책, 영화, 뭐 드라마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딱 그 어떤 맥락을 딱 발견한 거예요. 네. 그때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책을 읽기 시작했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안산 여성 노동자회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던 82년생 김지영 네. 그 책을 계기로 페미니즘 토론 모임을 만든다고 회원들에게 문자가 왔어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회원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모임이다 싶어서 같이 갈래 했더니 뭐 1초도 안 망설이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바깥에 가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듯이 본인도 내가 김하숙을 옥죄는 것으로는 이제 한계가 왔으니까 나도 나가서 다른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를 이제 새롭게 발견해야겠다는 그 약간의 이제 의지가 생겼던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압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사님하고 거의 동반자의 길을 같이 가시는. 그렇죠. 예. 그 2017년 초부터 지금까지 7년 차로 페미니즘 토론을 같이 하고 있어요. 와. 남녀 또는 20대부터 60대까지 저희 섞여 있는 모임인데 거기서 이제 서로 평어 쓰고 계속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자기가 기존에 교회 안에서만 듣던 목소리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었나 이제 그게 보여서 지금은 뭐 아주 친구죠. 친구 중에 친구죠. 대단하시네요. 예. 자, 그러면 그것이 가정 내에서 네. 어떠한 모습으로 왜 이제
얘기는 되고 같이 가시지만 네네. 이제 어떤 구체적인 삶의 모습도 변하셨을 텐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 책에 보면 평어 쓰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변한 것 중에 그런 게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예, 맞아요. 예, 그 얘기를 좀 잠깐 좀. 네, 해주셨으면 저희는 좋겠습니다. 원래 결혼할 때부터도 상호 존댓말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자유가 뭔가 페미니즘을 점점 접하고 보니까 평등한 세상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어서 굉장히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고맙게도 유럽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학교 아니나 뭐 가족 관계나 사실 직장 동료들은 기본적으로 평어잖아요. 친소에 의해서 또는 네. 공식적인 어떤 자리일 때는 조금 존댓말을 비슷하게 쓰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간관계를 평어로 쓰잖아요. 그 경험도 기억도 났고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새 길을 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너와 나로 불러보자. 왜냐하면 계급장 다 떼고 싶었어요. 사모, 목사 다 치워라. 그렇죠? 우리가 뭘로 살 거야. 학생 시절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던 두 영혼이었는데 어쩌게 살다가 보니까 마치 존경받아야 할 목사님인 것 같고 섬겨야 할 사모님 같은 그 개 같은 구조를 버려버리고 하수기와 하덕이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근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 인생을 너무 다르게 보게 했어요. 우리가 평어를 쓰기 시작하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군대 갔다 오더니 뭐 어머니 아버지 써야 되지 않는가 막 이런데 집어치우고 우리는 다 평어 쓰는 거 다 해서. 자식들끼리도. 그렇죠. 자식들끼리도 당연히 평어고 아니, 그러면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평어고. 아드님이 어머님 어떻게 불러요? 그 전에 엄마하고 당연히 이제 평어 썼는데 네. 보통 군대 갔다 오거나 어머니 어른이 하죠. 된다고 네. 어머니 막 이렇게 부르려고 막 시도하기도 했어요. 근데 네. 하지 말라고 했죠 당연히. 그리고 친구도 이제 아들의 여자 친구도 데려오면 우리는 평어 쓸 거고 앞으로 사위 뭐 며느리 할 것 없이 인간 동료로 한번 평등 사회상을 상상해봐라. 가부장제가 얼마나 여성을 혐오하고 내리 누르기 위해서 며느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상상해봐라. 저는 며느리라는 존재를 통해서 진짜 가부장제의 끝판을 봤거든요. 네. 저희 시부모님도 저희 남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분이라는 소리 듣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나 며느리는 그 문화로 들어가면 이미 저 계급구조의 말단처럼 말없이 그 가족들을 위해서 노동하는 걸 당연히 여기는 그런 구조죠. 제가 거기서 시골만 가면 몸이 막 아팠어요. 네. 신체화. 그 정도로 저는 겪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도 그러고 우리의 가까운 관계들을 한번 뒤집어 보자. 네. 근데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네. 아, 언어도 우리에게 평등을 도와주는 좋은 도구가 되는구나. 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 얘기는 제가 또 음악 하나 듣고 이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 제가 중간에 언제 이렇게 껴들어서 말씀을 끊어야 될지를 자, 선생님이 또 한번 골라주신 비욘세가 부릅니다. Run the World. 좋습니다. We run this mother. Yeah. Girls, we run this mother. Yeah. Girls, we run this mother. Yeah. Girls, we run this mother. Who run the world?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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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run this mother? Who run this mother? Who run this mother? Who run this mother? Who run the world?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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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 of them men think they freak this like we do, but no they don't. Make your check come at their neck. Disrespect us, no they won't. Boy, don't even try to touch this. Boy, this beat is crazy. This is how they made me. Houston, Texas, baby. This goes out to all my girls up in the club, rocking the ladies. Who will buy it for themselves and get more money later? I think I need a barber. None of these niggas but me. I'm so good with this. I remind you I'm so hood with this. Boy, I'm just playing. Come here, baby. Hope you still like me. If you pay me.
웨스트의 Run the World였습니다. 야, 좋습니다. 뭐이 노래를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는 잘 모르는 노래인데. 네, 저희 딸이 네. 좋아하는 노래라서 추천해줬어요. 우리 이제 가족이 다 같이 페미니즘을 공부하니까 저희 딸은 특히 이제 아빠, 엄마 셋이는 이프의 이제 핵심 멤버로 계속 함께 하고 있어서 음악, 뭐 책, 영화 굉장히 같이 나누는데 비욘세도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죠. 유색인 여성으로서 그렇죠. 이 사회가 백인 남성 중심의 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가수니까 저희 딸이 좋아하는 노래라서 했습니다. 자, 아까 평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며느리가 왔다. 그러면 이제 뭐 며느라기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름을 불러준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그 아드님의 여자친구는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엄마 또는 화숙. 아하. 아니, 엄마는 이해를 하겠는데 예. 그렇다고 시어머니들 부르면 하숙 이렇게 부른다는 이렇게 얘기예요? 시어머니가 뭔데요? 넓게 보면 우린 다 인간 동료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저의 북토크에 네. 우리 막내 아들이 네. 여자친구 데려왔어요. 올해 이제 교사 임용된 네네. 여자친구인데 한 번 만났거든요. 네. 저의 책도 같이 읽고 저가 어떤 생각하는지를 아니까 너무 저를 좋아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앞으로 연인은 헤어질 수 있지만 넓게 볼 때 인간 동료로 우리는 연대할 수 있어. 네, 네.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이 계급장 때, 시자 계급장 떼봐. 그러면 같은 20대와 그죠? 60대 여성 친구죠. 그래서 그날 자기 소개할 때 제가 참여한 한 20명 되는 젊은이들에게 다 병어로 소개하라 했거든요. 제가 병어로 했기 때문에 병어로 했더니 다 나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 그 아들의 여자친구죠. 자기 소개를 했죠. 나는 누구누구야. 하숙이 아들 누구의 막내의 여자친구인데 나는 여기 오늘 하숙의 동지로 왔어. 이런 말을 해서 제가 너무 감동했죠. 근데 좀 당혹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다른 분들이 다 들었다면. 네네.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호칭에서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이름으로 그냥 불러준다. 물론 그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관계 속에서 내가 존중받고 당신을 존중하겠다는 의미가 네. 있다는 얘기이긴 네.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이런 신분제라고 해야 되나요? 네. 나이와 이런 것들로 층층시화되어 있는 곳에서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고 아직까지는 되기는 쉬운 건 아닌데 네. 어떻게 보면 실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공동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 세상을 넓혀나가는 과정 속에 네네. 있어서의 연대라고 그럴까? 네. 뭐 그런 의미로는 제가 이해가 가지만 네.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되는 네. 이제 그분이 내 시어머니들 분한테 화숙이라고 불렀어. 네.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도 이제 이름을 부를 거야. 네. 이렇게까지는 아직 힘들지 않아. 힘들겠죠. 그거 다 다리 뻗을 때 보고 눕겠죠. 그거야. 그까지는 난 책임질 수 없고 네. 중요한 건 우리가 도대체 시아버지 시엄마가 뭐냐 이거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함께 존중받아야 할 인간으로 먼저 배우기보다는 여자니까 남자니까 그 남자의 부모는 마치 더 중요하고 더 존중받아야 하고 여자의 부모는 덜 존중받아도 되고 맞죠? 결혼하고 저는 신부 때부터 시집에 가면 앞치마 두르고 일을 해야 하는 위치라면 사위는 우리 집에 가면 대접받는 여기서부터 이미 우리는 바로 몸으로 익혀요. 그렇죠. 여자는 덜 소중하구나. 그걸 깨는 방법은 시자 계급 떼봐봐. 이 사회에 우리는 동료 인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그래서 이프나 토론 모임을 해방구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요. 자, 이프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토론 모임, 예, 여성노동자회 토론 모임. 네네. 네. 언제 모이세요? 매달 한 번이고요. 주로 화요일인데. 네, 예. 주로 화요일 날 네, 매달. 화요일 저녁에 모여요. 네, 자, 3월은 21일 화요일 저녁 네. 7시 반이에요. 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아니 짧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병목 현상이라고 하셨듯이 해주신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격가지를 다 쳐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네. 이제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가 강남역 살인 사건을 기하로 해가지고 네. 아주 어떻게 보면 남성 대 여성의 구도가 극대화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뭐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지금 이준석이라고 하는 전 국민의힘 대표의 어떤 그런 남녀 갈라치기라 그럴까요? 네. 뭐 이런 정치적으로 이용 문제도 좀 있었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대남과 뭐 한남녀라고 그러나요? 음. 뭐 이런 식의 어떤 양 극단에 있는 네. 뭐 그런 목소리들이 높기도 하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정말 건강한 페미니스트는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자, 페미니스트로서 그런 또 삶을 깨워오신 선생님 입장에서 자 페미니스트를 알고 싶어하는 이제 접근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남성 또 그런 여성들한테 선생님의 경험담을 좀 녹여서 한번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고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면 좋겠는지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제가 또 잘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굳이 남편하고 같이 그렇게 공부하고 토론하려고 애썼냐. 굳이 힘들게 그렇죠. 왜냐하면은 알거든요. 남성은 잘 안 바뀌고 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통념이 있어서.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통념 중에 하나는 남녀 이분법 같아요. 남자는 이러이러하다, 여자는 이러이러하다라는 그 통념에 막혀서 그게 좀 빗나가면 서로 이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갔던 모임 이름이 바로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이라는 젊은이들의 모임이었는데 젊은 남성들이 이 나라에 이대남만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 20대 남성을 대표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지 마라. 우리는 페미니즘을 공부하며 여성과 함께 연대하며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상상한다. 새로운 세계를 상상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깨야 될 게 뭐냐면 현재까지 이어져 온 가부장제는 성인 남성을 표준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뭐 모든 그런 소수자들의 목소리는 없는 사람 취급한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거든요. 모두 우리가 목소리를 같이 내고 함께 새로운 털거리,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 가자 이건데 알고 보면 남성들도 이 그릇된 남성성 가부장적 남성성에 굉장히 고통받고 저희 남편도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강해 보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눌리고 결국은 남성도 피해자다. 그렇죠. 같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같이 목소리를 내보면 아 그럼 어떤 부분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함께 목소리를 내지 않고 골방에서 자기들끼리만 또는 인터넷으로만 이거는 사실은 조금 안타깝죠. 가장 좋은 것은 가까이에서 몇몇이라도 남과 여가 서로 친구가 돼서 이프처럼 같은 책을 놓고 서로 토론을 해보면 아, 그 사람이 살아온 맥락과 경험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거든요. 아, 그래서 서로 제가 경험했던 아, 이 지점에서 나는 아, 다르게 봤구나. 아, 이 지점에서 내가 착각했구나.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 짝꿍이 항상 많이 쓰는 말 중에 인식론적 한계 이런 말을 잘 써요. 네.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내가 경험한 몸으로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우리가 아프리카계 미국 사람들의 삶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듯이 아무리 착한 남편, 좋은 남자친구가 되고 싶지만 이 가부장적인 시스템 안에서 여자로 태어나서 여성으로 크면서 겪은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자는 이거야 남자는 이거야 해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짝꿍이 7년간 페미니즘을 토론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면서도 아 내가 피부로 몸으로 경험한 세계가 달라서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바로 그 몸에 익숙한 관성처럼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어떤 그 유전자처럼 아 이것이 나의 인식론적 한계구나 하고 스스로를 계속 성찰하면서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다시 또 상상하면서 우리 상상력이 너무 빈곤하구나. 어떻게 평등한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지? 어떻게 새로운 가족 형태를 만들 수 있지? 어떻게 상상할 수 없으니까 차별금지법을 못 만들잖아요. 저 잘 사는 나라들은 다 하고 있는데 너무 창피하죠. 아 너무 격했나? 아니 말씀하신 거가 거창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조금만 나의 지금 가진 선입견 편견을 잠깐 내려놓고 네. 귀만 열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귀는 열릴 거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좀 맞습니다. 들렸어요. 예, 예, 예. 그리고 그것이 혼자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 모이되 네. 같은 목적을 가진 그런 세대들이 어울려서 남녀가 어울려서 책을 같이 읽고 영화를 같이 보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네.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거기부터 시작을 하면 된다라고 네,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 아마 또 그렇게 페미니스트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다 보니 안산에서 지금 뭐 4.16 재단 가족 협의회 협창단도 하시고 합창단 4.16 시민연대. 네도 예.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쨌든 우리 선생님 안산에 이렇게 무슨 행사가 있다 특히 시민 행사가 있다 하시면 빠지지 않고 나타나시는 그 모습이 결국은 그 페미니스트가 내가 살기 위해서 페미니스트를 공부했지만 내가 사는 것은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웃과 같이 겸하여 잘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네, 맞습니다. 몸으로 그냥 의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것이 짐이 되고 때로는 괴롭지만 그것이 내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 속에 선생님의 삶으로 증거해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선생님 그 대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들이 페미니즘을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아니면 일반 성인들이 그러면 책 한 권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고 싶어요? 아 그래요. 와, 이 책 뒤에 사실은 목록이 많은데 네. 페미니즘의 입문이라고 그럴까요? 예. 쉽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아이와 어른과 청소년이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만든 책 중에는 강남순 선생님이 안녕 내 이름은 페미니즘이야. 예. 그다음에 또 그 뒤에 이어서 나온 거는 안녕 내 친구는 페미니즘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쉬운 책이 있고요. 네. 조금 더 올라가면 오늘 이번 주 저희가 하는 이달에 토론하는 책이 이프에서 예. 페미니즘 앞에 선 그대에게 있거든요. 페미니즘 예. 앞에 선 그대에게 예. 우리 한국인들은 다 사실은 이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젠더 갈등이란 말은 잘못된 거예요. 갈등은 우리가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목소리를 예. 내는데 갈등이 아니라 이 기울어져 있는 걸 좀 바로잡아 보자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이 시국에 다 사실은 페미니즘 앞에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책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선생님 할 말이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선생님 이렇게 오늘 나오셔서 지난 시간과 이어서 2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못다 하신 얘기 또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것들은 우리 선생님의 책 내 몸은 내가 접수한다를 읽으시고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또 그렇게 페미니즘의 어떤 그 길로 안내를 받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2시간 동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벚꽃 엔딩 마지막으로 들려드립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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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